뉴올리언스 연쇄살인 사건. 뉴올리언스 연쇄살인 사건은 1918년 5월부터 1919년 10월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총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뉴올리언스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은 범인을 뉴올리언스의 도끼맨이라 불렀으며 그 별칭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도끼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도끼맨의 범행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희생자의 집 뒷문 금속판을 끌을 사용해 제거한 뒤 침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은 항상 희생자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범행 후에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범인의 동기는 강도나 금전적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에서 그는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이로 인해 일부는 도끼맨의 범행이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되었거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1918년 5월 23일 이탈리아계 식료품 상인 조셉 메지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메지오가 자신의 집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부부가 잠든 사이 면도칼로 목을 베고 도끼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캐서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조셉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면도칼은 부부의 형제 앤드류, 예지오의 소유로 밝혀져 앤드류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추가 증거가 없어 곧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1년의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도끼맨의 살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18년 6월 27일 식료품점 주인 루이스 베슈머와 그의 동거인 해리에 로우가 도끼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로우는 범인이 혼혈 남성이라고 진술했으나 당시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베슈머는 독일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체포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로우는 공격 후유증으로 8월 7일 결국 사망했으며 베슈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19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끼맨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코르티밀리아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도끼로 공격당한 두 살배기 딸 메리는 사망했고 부모인 찰리와 로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시는 이웃이자 최초 목격자인 조르다노 부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로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조르다노 부자는 무고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1919년 3월 15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도끼맨이 보낸 편지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지옥에서 온 영혼이라 소개하며 3월 19일 밤 자정에 살인을 저지를 것이지만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이에 반응해 각종 파티와 재즈 공연을 열었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즈 음악과 연쇄살인을 연결짓는 독특한 가설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살인은 1919년 10월 27일 발생했습니다. 6아이의 아버지인 마이클 페피토니 도끼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건 당시 범인을 목격했으나 검은 옷을 입은 큰 체구의 남자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끼맨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끼맨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자 콜린 윌슨은 살인마가 조세프 몬프리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후속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마지막 희생자인 마이크 페피톤의 아내가 몬프리를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에서 몬프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흔했으며 확실한 범인으로 지목할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뉴올리언스 도끼맨 사건은 그 잔혹성과 미스터리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으며 그의 살인은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지만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끼맨의 존재는 공포와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시민들의 본능을 극명히 드러냈고, 그와 동시에 당시 뉴올리언스 사회의 불안정한 이민자 상황과 문화적 갈등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